그래서 오늘 15분, 1시간 15분 정도 해주시고 Q&A 정도 한 20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고은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셀프 브랜딩으로 취업까지 A to G 한 끗이 다른 SNS 셀프 브랜딩 강연을 진행하게 된 최고은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인스타그램 소소한 영감 노트, 소감 노트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직에서는 여행 플랫폼 콘텐츠 기획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는 학생분들은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울링 생기니까 꺼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끌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선 셀프 브랜딩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셀프 브랜딩을 왜 해야 할까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셀프 브랜딩이란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행위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SNS에 자기가 헬스를 하고 골프를 하고 뭐 테니스를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사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진 어떠한 면들 중에 강점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부각시켜서 누군가에게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행위가 셀프 브랜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 셀프 브랜딩을 왜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저희가 가장 쉽게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좀 나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들한테 저는 SNS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SNS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저를 노출을 하니까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저를 계속 찾아주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 유학생 일상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영상이 많은 유튜버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중국 유학생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력하다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주더라고요. 뭐 한국 방송국에서 국경에 지금 어떠한 영상 소스가 필요한데 그 영상 소스를 좀 촬영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지 리포터가 필요한데 조금 그렇게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제안을 받기도 했고 중국 현지 방송국에서 함께 인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블로그에 여행 관련 글들을 많이 쌓아놨었어요. 그럼 저는 제 블로그만 봐도 이 사람은 여행을 되게 좋아하고 여행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는 여행 플랫폼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도 블로그 링크를 제출을 했고 실제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던 연유가 블로그에 이런 수많은 여행 글들을 쌓아두고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블로그를 통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으로 파생된 기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막 10,000명 구독자를 가진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그런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이런 SNS에 저를 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줬고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내보이고 뭔가 더욱더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셀프 브랜딩을 시작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셀프 브랜딩이라는 게 단기가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조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자.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정보 측면으로, 지식 측면으로 지식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근데 제가 지식 공유를 하려면 우선은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팔로워들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지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의 강점을 살려서 인스타그램을 해봐야겠다, SNS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SNS 하나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SNS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팔로워가 확보되고 나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쌓이면 전자책을 쓴다던가, 그렇게 강연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눔을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어떤 캠페인을 한다던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점점 나의 그런 영향력이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SNS 운영 그리고 이렇게 강연까지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셀프 브랜딩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단순히 SNS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SNS를 뭔가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그려서 조금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주제가 SNS 운영이기 때문에 SNS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SNS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주제를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SNS로 나를 브랜딩 한다는 거는 단기가 아니라 굉장한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절대 브랜딩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흥미를 가지고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거.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결국 SNS 콘텐츠라는 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만 좋은 콘텐츠가 아니라 이게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콘텐츠인지 이거를 점검하는 작업이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려워요. 나도 좋아야 되고 남도 좋아야 되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요거를 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정보를 접목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나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맛집을 되게 많이 다녀요. 근데 조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고 예쁘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팔로워가 빨리 늘어나겠지? 많이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저희는 예쁜 음식 사진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식당이 어디지? 이 음식은 뭐지? 가격은 얼마지? 약간 이런 정보적인 부분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먹는 걸 좋아하면 이 식당의 위치라던가 뭐 가격,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추천 메뉴, 이 추천 메뉴, 그리고 후식으로 주위에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게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접목시킬 수 있고, 또 아니면 운동을 좋아한다면 운동 콘텐츠를 올리면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프로틴을 먹으면 좋을지, 어떤 루틴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좋을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의 정보만 줘도 사람들이 찾고 싶어지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조금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정보를 먼저 접목을 해서 시작을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뭐 잘 안 들린다거나 그런 이슈가 혹시 있으신가요? 딱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SNS를 이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시작을 하실 건데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이제 3개월 만에 팔로워 1000명을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팔로워 1000명을 확보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화면을 보시면 before 그리고 after가 있는데요. before가 제가 지금 엄청 초반에 인스타그램 시작했을 때 팔로워 100명이 있을 때고, 지금 after가 현재의 화면이에요. 지금 제가 프로필 문구는 첫인상이라고 지금 적어뒀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프로필을 가장 먼저 봐요. 그리고 프로필을 보고 판단을 해요. 내가 이 사람을 팔로우 해도 되나? 이 계정을 둘러봐도 되나? 라는 판단을 프로필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프로필만 보고 팔로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팔로우를 하지? 라고 딱 봤을 때 내가 이 계정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정 운영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아이덴티티가 조금 정확할 때 제가 그 계정을 팔로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포를 보시면은 소소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찾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재들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뭘 다룬다는 건지 정말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뭘 다룬다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고 밑에 피드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선을 합니다.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어요. IT 회사에서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리고 그리고 콘텐츠 기획 마케팅 비즈니스를 주로 다룹니다. 라고 이 계정에서 어떤 거를 다룰 건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사실 세상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소감을 이야기합니다는 제가 조금 추구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서 이렇게 적어둔 건데 이거는 사실 그냥 선택적인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먼저 꾸미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피드 레이아웃 만들기인데요. 이제 이것도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예요. 이제 피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혹시 영감 계정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에 영감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비슷한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영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내 피드만 보고 내 계정을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드를 개선을 했고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우선은 바로 이제 제 네이밍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보고 바로 이거는 소감이 올린 거구나, 소감 노트가 올린 거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게 네이밍이 들어가고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 이렇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목적은 사람들이 내 피드 레이아웃만 봐도 내 디자인만 봐도 이거는 소감이 만든 거네 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 그 주제를 한눈에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피드를 정리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런 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디자인을 하는데 최대한 시간 리소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10분도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할 수 있게 이런 방식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가 레이아웃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레이아웃까지 만들었으면 잠시만요. 근데 제가 뭔가 제 예시만 보여드리면 뭔가 너무 제 레이아웃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생길 것 같아서 다른 계정의 레이아웃 예시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마케팅 노트, 석세스 엔진 그리고 구레이티브님의 마케팅 피드 예시를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예시를 가져온 기준은 되게 디자인적으로 브랜딩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이거는 누가 만든 거 콘텐츠인지 바로 알 수 있겠다라는 계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분은 그냥 손글씨를 써요. 어떤 분은 그냥 손글씨를 쓰시고 어떤 분은 아이패드 드로잉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가입 정보를 통하여 제시된 소송 이름을 일치하는 소비자들에게 할인 쿠폰 진짜. 네,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하나의 레이아웃에다가 그냥 하나의 통일된 레이아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문구만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이런 참고 레이아웃을 보시고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레이아웃까지 다 됐어요. 레이아웃까지 다 됐는데 이제는 콘텐츠 주제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는 결국 한 가지 주제를 가진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 팔로워분들은 분명히 나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운영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팔로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팔로워는 과연 나만 팔로우를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절대 아니고
뭔가 비슷한 주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혹시 클럽하우스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클럽하우스가 굉장히 핫했던 시점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내려도 클럽하우스에 대한 글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클럽하우스 지금 되게 핫해요. 클럽하우스 이래서 핫해요.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내가 팔로워의 입장이라면 이런 글들을 보는 게 계속 보는 게 조금 피로도가 높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조금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봐야겠다. 조금 한 끗을 조금 다르게 변주를 줘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클럽하우스에 대한 컨텐츠를 작성하지 않다가 클럽하우스가 열기가 갑자기 식게 되었을 때 요즘도 자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의 열기가 식은 것 같은데 왜 식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컨텐츠를 발행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야놀자가 이제 요기요를 인수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야놀자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 인수를 할 거냐, 야놀자가 인수를 할 거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비슷한 글들이 많을 때 저는 야놀자가 요기요를 인수한다면 이라는 되게 세부적인 주제로 접근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야놀자가 요기요를 인수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고 이게 그들에게 어떠한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임팩트가 있을지 되게 조금 디테일한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때 사실 약간의 변주를 주는 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볼 때 나는 조금 모든 사람이 다 A를 다룰 때 나는 조금 B를 다뤄볼까? 예를 들면 이 쿠팡 컨텐츠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쿠팡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알고 네이버랑 쿠팡이 양대 산맥인 거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사실 20, 30대는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쓰고 50대는 쿠팡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이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50대는 왜 쿠팡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콘텐츠를 발행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댓글을 주세요. 어쩐지 저희 부모님이 쿠팡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저희 가족분들이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쿠팡을 쓰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공감도 하게 되고 되게 조금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뭔가 굉장히 핫한 주제를 다루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계정들과의 차별점이 부족하니 조금만 시선을 틀어서 다른 시선으로 이슈를 바라보고 그런 관점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 버전인데요. 사실 이런 조금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뉴스 기사 스크랩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생각과 스토리 이런 거는 사실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라는 컨텐츠를 봤어요. 근데 이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저의 업무 그런 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에다가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만 가지고 있는 저만의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팀장님과 무슨 대화를 했고 일을 하면서 뭘 느꼈고 이거는 저만의 스토리고 누구도 카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스토리가 더해진 나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한 끗을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주제에 대한 변주를 주는 것, 그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더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조금 더 반응이 좋은 것도 나만의 이야기가 들어간 게 조금 더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만의 경험들을 같이 풀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인데요. 비슷한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요게 소통이라고 하면 뭐 안녕하세요 저희 막파래요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글을 자세하게 읽고 진심으로 댓글을 달고 이런 과정이 조금 중요한데 우선 첫 번째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가 나중에는 인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래요.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제가 IT 직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IT 직군에 대한 글을 되게 많이 썼고 그렇게 해서 IT 직군의 분들과 굉장히 많은 인맥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 저한테 현직자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포지션 제안도 주시고 제 포트폴리오도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짜 친밀감 있는 인맥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랑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랑 같은 필드에서 일을 하고 계실 확률이 높고, 그렇다 보면은 서로 인사이트도 나누고 조금 서로 좋은 기회도 소개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조금 소통을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통을 통해서 나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잠재적 팔로워를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저의 찐팬이면 그분은 내 콘텐츠에 달린 댓글들까지 다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댓글을 보고 이 사람은 되게 말을 좀 조리 있게 하네? 되게 의견이 좋네? 좀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계정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팔로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이런 선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 콘텐츠만 올리는 게 아니라 댓글도 열심히 쓰고 하면서 비슷한 계정을 운영하는 분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는 것도 팔로워를 빠르게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팔로워를 확보를 했어요. 근데 팔로워를 확보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저희가 꾸준하게 SNS를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SNS 운영을 위한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지 이 SNS를 꾸준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취업, 팔로워 1000명 이런 식으로 먼저 달성을 하고 나서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목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 팔로워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팔로워도 그래도 뭐 600명, 700명 되시고 컨텐츠도 되게 퀄리티가 있는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컨텐츠를 안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컨텐츠를 안 올리세요? 이러니까 제가 이 계정이 그냥 취업하고 싶어서 포트폴리오용으로 만들었던 계정인데 취업을 하니까 이 계정을 운영해야 될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달성을 하고 나서 금방 동기부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목표는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자신의 내적 목표와 가까운, 조금 더 나에게 조금 더 내 인생 목표와 가까운 그런 목표를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아직 힘들다면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로 조금 단계를 나눠서 뭐 1차 목표 200명, 2차 목표 팔로워 500명, 그리고 3차 목표는 조금 더 내적인 목표로 약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설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NS 업로드가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계정 운영에 부담감이 생기는 순간 업로드를 미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저의 체면을 거는 편이에요. 이거는 일이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이거는 내 취미의 일환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부담감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 하려는 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드는 공수를 많이 줄이셔야 돼요. 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1시간,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걸려버리면 되게 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첨부한 뭐 미리 캔버스라던가 망고보드 약간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공수를 줄이셨으면 좋겠고, 뭐 가능하다면 그냥 메모장 메모 캡처해서 사실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메모장에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콘텐츠 기획 공수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방적인 콘텐츠 공급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팔로워분들이랑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스토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되게 가벼운 주제들을 툭툭 던져요.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비 오는 날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져요. 근데 이런 툭툭 던지는 게 나는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다. 나는 여러분과 뭔가 친해지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되게 내 콘텐츠를 봐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나에게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하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은 팔로워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DM도 오셔서 뭐 콘텐츠 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전달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일방적으로 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항상 소통을 한다, 이런 느낌을 조금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SNS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키우는 건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SNS는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SNS 운영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은 크게는 태도적인 부분, 그리고 하나는 실무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태도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관심과 열정.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까지 내가 콘텐츠를 만들고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관심과 열정을 어필할 수 있고, 내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면으로는 실무적인 면을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콘텐츠 직군이든 마케팅 직군이든 되게 중요한 게 콘텐츠 기획력도 중요하고 이미지 툴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카피 능력도 중요해요. 근데 SNS를 운영을 한다는 건 작은 마케터, 작은 콘텐츠 기획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콘텐츠도 기획해보고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미지 툴도 사용해서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저렇게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볼까? 이런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카피라이팅 능력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 SNS 하나로 나의 실무 능력을 입증할 수 있고, 뭔가 관련 업계 트렌드 분석도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에 되게 강점이 있다. 나는 바로 취업을 해서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실무적인 능력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도 자소서 포트폴리오에 SNS를 그래서 어떻게 어필해야 되나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 팔로워 몇 명이에요? 저 좋아요 몇 개 받았어요? 약간 되게 그냥 수치? 나 이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았고 이렇게 많은 팔로워가 있다. 이렇게 수치적인 부분으로 어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실무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분이 팔로워가 몇 명이고 좋아요를 몇 개 받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팔로워를 확보를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효율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현업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기 위해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이 과정을 잘 정리하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계정에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는 아니지만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콘텐츠 반응도 높이기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들 SNS를 운영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SNS를 이제 인스타그램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프로필 활동, 뭐 프로필 방문, 팔로우 이렇게 다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내 게시글을 얼마나 봤고, 얼마나 도달을 했고, 뭐 누가 이렇게 이 게시글을 보고 몇 명이 팔로우를 했고 이런 수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분석이었냐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어떠한 알고리즘상 뭔가 콘텐츠 반응도가 높으면 그 콘텐츠를 되게 많이 탐색 탭에 띄워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콘텐츠를 저장을 많이 하거나 공유를 많이 하고, 저장, 공유, 댓글, 그리고 웹사이트 누르기 이런 조금 유저 활동도가 높으면 탐색 탭이 굉장히 많이 띄워져서 노출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이번에 제페토에서 어떤 심리 테스트를 만들었던데 이 심리 테스트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 심리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링크를 프로필에 띄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니까 제 프로필에 들어가서 프로필 링크를 엄청 눌러본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93분이 눌러보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93분이나 눌러보시면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거 좀 좋은 콘텐츠인가? 얘가 좀 좋은 콘텐츠를 발행을 했나 보네? 이러고 요거를 탐색 탭에 엄청 띄워줘요. 그러면 노출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콘텐츠 하나로 팔로워가 76명이 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팔로워가 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입증을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한번 포트폴리오에 넣고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나의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도 사실 콘텐츠 어떤 도달수에 대한 건데 사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저의 네이밍이 있고 그림이 있고 밑에 카피라이팅이 있고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근데 요게 조금 탐색 탭에 사람들이 보기는 좋은데 탐색 탭에 노출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출이 많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게 탐색 탭에서 노출이 잘 되는 것들을 제가 콘텐츠를 쫙 봤어요. 콘텐츠를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명언 같은 느낌이 한 페이지에 들어간 이런 것들이 되게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한번 이런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서 별게다 영감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좋았던 부분을 발췌를 해서 이렇게 메모장으로 콘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평소에는 제가 도달이 뭐 2천, 3천 이렇게까지밖에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도달이 만까지 가고 5천까지 가고 막 좋아요는 200개, 막 178개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아 뭔가 조금 문제점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왜 갑자기 팔로워가 안 늘지? 라는 시점이 있을 거고 아 이거 왜 갑자기 좋아요가 떨어졌지? 아 이거 노출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아 이게 원인인가? 이게 원인인가? 이런 식으로 조금 가설을 수립하고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조금 자기에게 맞는 콘텐츠를 찾아가고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 나는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더 좋은 효율을 내기 위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되게 어필을 해주시면은 회사에서도 얘는 분석력도 있고 뭔가 실행력도 있고 인사이트까지 낼 수 있는 친구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조금 여러분을 되게 궁금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실무진에서.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되게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다른 취준생분들과 한 끗이 다른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이 중에서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거나 조금 더 설명이 딥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채팅이나 마이크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이 앞 부분들 중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참 글쎄요. 쿠팡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쿠팡을 좋아하는 50대라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쿠팡으로 뭔가 주문을 했는데 네. 다른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학생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하세요. 이거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반드시 뭐 SNS를 하시건 아니면은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 업무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획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면 예, 가요? 잠시만요. 임유빈 학생께서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중국 유튜브 할 때 반응이랑 한국 SNS 하실 때 반응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반응이라는 게 팔로워분들의 그런 반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댓글이나 호응 같은 거에 대해서. 음, 중국 유튜브를 할 때와 한국 SNS를 운영할 때 반응이요. 사실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 유튜브를 할 때 그때 당시 마지막 구독자가 600분이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체감은 600분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이게 뭐랄까
타겟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중국 유학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학을 실제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실질적으로 뭔가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주신다던가 메일을 주셔서 되게 궁금한 점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메일을 주셔서 뭐 질문을 한다던가 인스타그램 DM이 온다던가 그런 게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팔로워분들이랑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있었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느낌도 있었고 되게 나의 컨텐츠를 열심히 봐주시고 되게 나를 좋아해 주시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있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어찌됐든 마케팅, 기획, 이쪽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DM을 하셔서 뭐 이거는 어떤 건가요? 뭐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없고 해봤자 좋아요, 댓글, 가끔 스토리 답장 약간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친밀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중국 유학은 정말 중국 유학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팔로워분들과 제가 좀 긴밀하게 되게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뭔가 조금 더 콘텐츠 체감도 반응 체감도도 훨씬 높았고 지금 요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딥하게 다룰 때보다는 조금 반응도는 조금 더 낮다. 네. 하지만 중국은 사실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타겟이. 그래서 구독자는 사실 600명 그렇게밖에 안 됐는데 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정적이지 않은 주제이다 보니까 조금 더 브로드하게 넓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준다? 이런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제여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만약에 지금 여행 관련해서 주로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들으셨는데 네. 사실 중국도 여행 갈 때가 참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냥 유학생 신분으로서 만드셨는데 만약에 직업적인 측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여행 콘텐츠를 만드실 때는 어떤 그쪽 반응이죠. 어떤 그 유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중국 관련돼서 내가 여행 콘텐츠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국과 중국은 또 중국 관련된 콘텐츠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주의해야 된다는 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만약 약간 두 가지 콘텐츠에 있어서 기획을 함에 있어서 약간 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음, 혹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중국에 어떤 여행 콘텐츠를 만든다 네. 이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여행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건 어떤 건가요? 우선 저희는 정확한 정보에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여행자들이 좋아할 장소를 찾아내는 것에 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장소나 거기 알고 싶으면은 일단 뭐 펜션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놀고 싶은 곳이라든가 식당 예약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중국도 지금 이미 그런 컨텐츠는 많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네네네. 중국 같은 음,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있다고 채팅창에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조금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네. 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하고 계셨는데, 또 블로그도 하고 계셨었고, 네.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어떤 네. 기획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인스타그램이요? 예예. 인스타그램 요게 지금 화면 그 소감 노트를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만약에 유튜버의 어떤 환경과 네. 또 인스타그램 환경 그리고 일반 블로그를 쓸 때 각각
지금 어떠한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나요? 네, 그거는 사실 플랫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서비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같은 컨텐츠를 발행을 하더라도 블로그는 키워드를 잡고 약간 글을 또 길게 써야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잘 읽힐 수 있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노출을 할 건지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첫 화면만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첫 레이아웃에 어떤 카피라이팅을 넣을 것인지 첫 레이아웃을 어떤 이미지로 제작을 할 것인지 약간 이런 접근 방식부터 조금 달라가지고 같은 주제라도 사실 네, 다르게 기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차하면 분위기가 우리 강사님과 저와의 토크 콘서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취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단기적으로는 취업, 맞아요. 뭐 저 같으면은 취업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어떠한 컨텐츠로 바꿨을 것 같은데, 아마 그분은 이제 되게 바쁘셨던가 아니면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을 관련해서 만약에 제가 일단은 뭐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취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기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취업을 목표로 해서 어떤 컨텐츠를 기획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면에 어떤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뭐 이런 것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제가 아예 만약에 내가 특정 분야에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그 분야의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혹시 뭐 지금까지 보셨던 것 중에 취업 관련 포트폴리오용으로 만들었던 취업 관련되어 있던 어떤 것 중에서 기획이 잘 돼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혹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어떤 SNS를 기획하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건지는 알고 조금 지금 되게 추상적인 건 알겠는데 조금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 사실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맞는 게 제가 자신이 관심 있는 업종에 관한 콘텐츠를 올리는 게 사실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영화, 드라마 이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 업계에서 일을 하시고 싶어가지고 영화, 드라마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올리는 계정을 만드셨는데 사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올리셨냐면 매 피드에다가 영화, 드라마 리뷰 같은 걸 쓰셨는데 그냥 뭐 재밌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연출은 어땠고 뭐 주인공 이런 캐스팅은 어땠고 뭔가 그런 그게 전개 방식은 어땠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인사이트를 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의 컨텐츠를 올리셨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큰 공소도 들지 않는 게 뭐랄까 그냥 포스트 하나 올리고 그 밑에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콘텐츠를 올리셔서 지금은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거는 사실 직군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본인이 뭐 저처럼 기획자라던가 마케터, 약간 이런 직종을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NS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들어가서 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드 레이아웃은 어떻게 꾸미고 뭐 분석은 어떻게 하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될 텐데
자신이 뭔가 원하는 게 마케터, 기획자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일단 그냥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내가 어필을 하고 싶고 내가 가진 인사이트를 어필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업계에 대한 거를 조금 그냥 클리핑하는 형식으로 피드에 쌓아두고 거기에 자신의 뭔가 생각, 자기가 가진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쌓아주는 방식도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되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거를 쌓는 방식은.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강연은 사실 기획자 그리고 마케팅 직군에게 제일 적합한 방식의 포트폴리오예요. 요거는. 네. 예. 그러면 일단은 이어져서 네네. 질문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는 기획자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우리 학생들이 어떤 기획자로 혹은 마케터로 어떤 자신의 SNS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면접위원으로서 만약에 그걸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게 어떤 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SNS를 만들었다라고 예. 봤을 때요. 저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 뭐 팔로우도 몇 명 있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경험자로서 네. IT 기획이나 이제 여기 참석하신 많은 학생들 중에서 기획자나 어떤 컨텐츠 기획이나 마케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마케팅 쪽으로 만약 간다라고 했을 때 혹은 기획자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 그냥 잘 만든 어떤 SNS 포트폴리오는 어떤 것이 잘 만든 SNS 포트폴리오인지 그것을 어떤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최고원 네. 선생님이 판단하실 때 나는 네. 이런 거 이렇게 된 SNS 포트폴리오를 난 잘 된 거다라고 네. 네. 본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떤 것이 있으실지. 우선 제가 만약에 제일 먼저 처음 보는 거는 그 SNS를 그 근속 기간, 그 유지 기간, SNS를 운영한 기간을 제일 먼저 볼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됐으면 조금 의미가 많이 작아질 것 같아서 기간을 먼저 보고 그리고 플러스로는 그 기간 동안 업로드한 개수를 가장 많이 볼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년을 운영했는데 게시글이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간이랑 개수를 많이 볼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이제 SNS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콘텐츠가 왜 잘 됐지? 내가 팔로워가 왜 갑자기 늘었지? 사실 이거는 왜냐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 갑자기 어떤 분이 공유를 해주셨을 수도 있고 되게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컨텐츠라는 영역이 그래요. 저도 지금 일을 하면서 어떤 컨텐츠가 잘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요. 왜냐면 저희도 그냥 유저가 이게 좋다는데 뭐 그건 유저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정답에 맞게 찾아가는 일이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잘 된 이유를 찾아가고 안 된 이유를 찾아가고 이렇게 그 이유를 찾아서 그 후에 개선 포인트를 만들고 다시 테스트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SNS에서도 자기의 컨텐츠가 잘 된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또 알고 이 컨텐츠가 안 된 이유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게 조금 더 마음에 많이 남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기 채팅창으로 질문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여태까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컨텐츠가 가장 반응이 잘 나왔었는지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 이 어떤 콘텐츠가 가장 반응이 잘 나오는지 어떤 콘텐츠가 뭐를 그러니까 뭐 하는 어, 걸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뷰티나 뭐 이렇게 뭐 패션 쪽이나 뭐 이렇게 하나하나의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컨텐츠가. 근데 뭐 뷰티가 가장 뭔가 인기가 올렸을 때 반응이 가장 좋다 이런 것처럼 혹시 어떤 컨텐츠가 보셨을 때 가장 반응이 좀 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사실 반응이 제일 어려운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건 여행 맛집이고요. 왜냐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여행 맛집이 가장 잘 나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이 정보성이에요. 책 리뷰, 뭐 책 리뷰, 어떠한 동기부여 명언, 사실 이런 게 가장 네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네요. 맛집이 가장 잘 나올, 저는 맛집을 주로 찾아가지고, 그게 저도, 왜냐면 예, 너무 많아요, 하는 사람이. 음, 그래서 노출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 주변을 봐도. 특별히 많이 먹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조금 릴스와 네, 저는 엄청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릴스와 같이 짧은 영상을 활용하여 마케팅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릴스가 진짜 지금 인스타에서 제일 밀어주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잘만 하면 노출 그냥 10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릴스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혹시 SNS를 잘 모르시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릴스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문은 릴스와 같은 짧은 영상을 활용하여 마케팅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릴스는 이제 다들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에 쇼츠라는 기능 아시죠? 그렇게 10초에서 30초의 짧은 영상을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인스타그램에서도 새롭게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초에서 어떤 30초의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기능이다 보니까 인스타에서 엄청 밀어줘요. 그냥 한 번 올리면 노출 1000은 기본이고 사람들이 좋아요만 좀 눌러줘도 만까지 노출이 도달이 가더라고요. 만 10만.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엄청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서 한참 많이 틱톡이 유행하기도 네.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 제가 마케터를 꿈꾼다라고 할게요. 마케팅을 꿈꾸고 있고 제가 자신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랑 물론 지금 비슷하게들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장점이라고 하면 인스타그램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지금 올려주셨던 거는 뭐 카드 뉴스나 이런 쪽 관련돼서 좀 많으신 것 같고, 만약에 근데 기획자로서 만약에 릴스나 어떠한 틱톡과 같은 15초, 30초짜리에다가 나를 드러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면 어떠한 기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음, 그걸 뭐 계속해서 만약에 지금 사실 중국 시장이나 뭐 저희는 중국 통상 경제학 전공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SNS도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틱톡에서 뭐 루이비통도 광고를 하고 있고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학생들도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인스타그램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틱톡까지 같이 만약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기획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스타그램 뭐 카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릴스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건 도대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기획한다라고 하면 기획자 입장에서 어차피 정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사실 릴스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용하진 않는데 이제 저랑 인스타 친구이신 분들은 릴스를 활용해서 약간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사실 릴스 주제 따로, 뭐 틱톡 주제 따로 이렇게 가는 건 힘들어요. 인스타그램 주제 따로, 틱톡 주제 따로 이렇게 가는 건 힘들고 그냥 한 가지의 주제를 어떻게 베리에이션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가장 쉽게 간다면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뭐 예를 들어서 50대는 왜 쿠팡을 사랑할까라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치적인 이제 뒤로 넘기면 되게 수치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50대의 사용 비중은 어떻고 뭐 어떻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줄글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그냥 틱톡으로 음성으로만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조금 여기서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어떤 통계적인 자료와 어떤 줄글로 이렇게 한다면
좀 틱톡이나 릴스는 키워드 형식으로 할 수 있어. 그냥 키워드 형식으로 요약을 뽑아서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편집 효과들을 가지고 그냥 축약을 해서 전달한다? 그냥 요약해서 전달한다?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질문 하나 거기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행 맛집 추억을 위해서 그런 질문. 여행 맛집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걸 컨텐츠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취업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건가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행 맛집 관련 컨텐츠는 어떤 분야의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음, 요거는 사실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하게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 게 협찬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협찬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취업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블로그에 여행 관련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결국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여행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도 아 이렇게 블로그에 뭔가 컨텐츠, 여행 컨텐츠가 쌓여 있는 걸 되게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너무 당연하게도 그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거에 되게 큰 도움이 되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실 굳이 여행 업계가 아니더라도 이런 콘텐츠를 쌓아왔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스타그램에서 결실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필드에까지 사실 영향을 끼칠 수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가지 이 주제뿐만 아니라 되게 당연히 그 업계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주제로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도 취업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저기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데서 연락이 왔었고 지금은 여행 관련된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단 가셔서 일단 기획자로서 혹은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을 알렸고 그것에 대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의 임원분들이나 어떤 직원분들께서 이제 면접을 하셨을 텐데 어떤 면접 질문을 받으셨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네. 인스타그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뭐 전체적으로 면접 경험을 생각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받았던 건 이제 조금 많은 회사들이 관심 있어 했던 게 어떻게 3개월 만에 1,000명의 팔로워를 모았어요?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런 이유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왜 이 계정을 시작했는지를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업로드 주기 그리고 운영한 기간 약간 성실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것도 물어보셨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약간 이런 거를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얼핏 조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까 3개월 만에 어떻게 1,000명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3개월 만에 1,000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 질문을 아까 하셨어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나요?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되게 축약해서 말하느라 엄청 힘들기는 했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이미 잘 된 계정들을 많이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과 보면서 약간 내가 좀 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하고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지 약간 그런 것들 조금 개선 포인트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떻게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뭔가 제가 뉴스레터 약간 요거를 하기 위해서 뉴스레터를 거의 막 10개 정도를 구독을 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좋은 콘텐츠를 선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약간 그렇게 많이 뉴스레터도 보고 조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찾으려고 하고 또 카피라이팅 관련해서도 어떤 카피를 써야 사람들이 많이 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획적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업할 그럼 질문 하나. 예. 취업할 때 마케팅 관련 포트폴리오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보여준다 가정할 때 인스타 팔로워 수가 영향을 미치나요?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영향을 이건 뭐 좀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네. 네. 근데 이게 뭐 최종 면접까지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서류를 검토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모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사실 팔로워 수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서류 면접할 때 네.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라고 다시 한번 뭐 자신의 이력서를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계기까지는 마련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무래도 보겠죠. 맞아요. 왜 팔로워 수가 이렇게 이 사람이 많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아마 뭐 회사마다 다를 거고 면접하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토익 입니다. 점수가 취업에 영향을 줍니까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개인 콘텐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도 운영하시게 될 거고 또 또한 직업적으로 어쨌든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드시기도 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콘텐츠와 어떤 회사의 콘텐츠를 만드실 때 어떤 마음 어떠한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실 개인적인 거야 뭐 자신의 어떤 생활 기록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홍보가 목적이 됐던 마케팅이 목적이 됐던 결국은 회사의 어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무 목표랑은 연결이 되어야 될 텐데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커다란 어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플랫폼별로 좀 차별화들이 있어서 조금 혹시 만약에 뭐 인스타그램과 뭐 틱톡을 나눠서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어, 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서 저희 청주대학교 중국동산 경제학과라는 것을 제가 홍보하고 싶어요. 그럼 만약 인스타그램에다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떠한 기획이 좋을 것 같고 어떠한 기획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틱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음, 음. 사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크게 운영을 해보고 약간 예, 요런 인스타그램으로 하게 되면 네, 없어가지고 인스타그램 같은 게 사실 근데 그러면 그 중국 통상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 학과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학과의 어떤 장래 취업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네. 그러니까 네. 뭐 요새는 학교들도 다 이제 SNS 계정들이 다 있고 하니까 사실 저희 학과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홍보할 때도 아마 저희가 뭐 체계적으로 배워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학생회에서 하고 있는데 학 학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점을 좀 더 중점으로 두면 좋겠다. 물론 네, 지금 네. 오래 생각하고 대답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아까 그래서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그러면 그 홍보를 하고 싶은 입장에서 네. 뭔가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그걸, 네, 왜냐면 결국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한다는 거는 어떤 키워드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후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네. 일단은 목표는 일단 재학생들도 자꾸 들어와서 어떠한 우리 학교 인스타그램 그런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3이나 고2 학생들이 이 학교 들어가면 되게 재밌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잠재적으로 발굴해내는 그런 음,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학교 홍보 약간 예, 그런 예, 예. 목표.
그거는 나중에 좀 생각해서 나중에 좀 다시 답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네네. 네, 같고요. 제가 이거는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네. SNS 활동을 하다가 컨텐츠 고갈 등의 이유로 인해 장기간 업로드를 못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지속 가능한 주제, 내가 흥미 있는 주제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주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컨텐츠가 고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행도 콘텐츠가 고갈되기 힘든 게 여행의 범위를 넓게 보면 해외여행이지만 좁게 보면은 제가 근교만 나가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고갈이 되게 힘들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보성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뉴스레터를 읽고 뉴스를 읽어서 거기서 콘텐츠를 발췌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읽기만 하면 제가 계속 뭔가 읽고 그런 시간을 투자하기만 하면은 콘텐츠 고갈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고갈이 될 수가 없는 확인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저 날로 먹어서 죄송한데요. 네. 혹시 최고원 선생님께서 야 이거는 괜찮은 주제다.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는 게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괜찮은 컨셉이거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네. 바쁘시고 뭐 그래서 미뤄두고 있는 좋은 컨셉이 혹시 있으면 공유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조금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사람이 사는 고향이 있잖아요. 저는 예.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제주도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있는 거긴 한데 뭔가 찐 그 지역 주민만 아는 맛집, 그 찐 지역 주민만 아는 관광지 약간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서 뭔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관악구에 살고 있는데 관악구 찐 주민이 추천하는 카페, 뭐 관악구 찐 주민이 추천하는 명소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지방에 있는 어떤 것들 최근에 이런 게 인스타그램에서 반응도 꽤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뭐 먼저 저희가 쓰더라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네.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 어떤 이제 흔히 광고나 이런 것들도 되게 뭐 요새 레트로 바람도 되게 복고풍도 들고 이런 어떤 주기라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스타그램 업로드 주기요? 아니요. 어떤 유행하는 어떤 기획이라든가 유행하는 어떤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여기 인스타그램에도 존재를 하는지. 아, 사실 그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마케팅 기법에 있어서는 뭐 퍼포먼스 마케팅적으로 뭐 컨텐츠 마케팅적으로 좀 다른 게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은 사실 그냥 크게 막 뭔가 주기가 있어서 변화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걸쭉 다 되는데, 자, 학생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셀프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한 끗이 다른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건 진짜 한 끗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만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콘텐츠 분석과 개선 과정 요게 진짜 요거를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정말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사실 취준생 수준에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가설을 수립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예. 요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아, 내가 이거를 높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설을 하고 실행을 해서 결과까지 만든다? 이거는 진짜 좀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만약에 준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준비 열정 플러스 실력까지 어느 정도 네. 테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어차피
녹화해서 일단은 저기 일정 기간 동안은 저희 에델바이스 수업 거기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요. 지금 소감 노트 우리 최고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진짜 한 끗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던 부분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동영상 다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오늘 긴 시간 동안 한 끗 다른 셀프 브랜딩,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해 주신 최고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와 주신 우리 많은 학생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비교과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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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사님 나가셔도 됩니다. 네. 예, 나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